4일 오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객 139명을 태운 엠트랙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열린 제52회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사상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연방하원공화당이 이민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또 한 차례의 단기 예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올해 뉴욕주 내 오바마 케어 등록자가 43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엠트랙 열차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4일 오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객 139명을 태운 엠트랙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던 엠트랙 열차 91이 어제 저녁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케이스에서 CSX 화물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엠트랙 열차에는 승객 139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고 화물 열차는 당시 정차 상태였으며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엠트랙 열차 엔지니어와 차장 등 2명이 사망했으며 1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기자들에게 엠트랙 열차가 선로를 잘못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남쪽으로 향하던 엠트랙 열차와 화물 열차가 크게 파손됐으며 사고로 열차에서 5,000갤런의 연료가 유출됐지만 상황이 통제돼 안전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한편 엠트랙 열차 사고는 일주일 사이 두 번째로 지난달 31일에도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을 태운 엠트랙 전세 열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에서 엠트랙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열린 제52회 슈퍼볼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경기는 4쿼터를 2분여 앞두고 나온 패트리어츠 쿼터백 브래디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사상 첫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슈퍼볼 6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현 NFL 최강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며 언더독의 반란을 꿈꾸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어제 저녁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US 뱅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NFL 챔피언 결정전 제52회 슈퍼볼은 지상 최대의 스포츠쇼답게 화려한 볼거리와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명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로 평가받던 이글스는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앞서 나가며 곧바로 뉴잉글랜드가 따라잡으며 경기 내내 숨막히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양팀 쿼터백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NFL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패트리어츠 쿼터백 톰 브래디와 주전 쿼터백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첫 정규 시즌을 소화한 이글스 쿼터백 닉 폴스는 양팀 공격진을 이끌며 명경기를 연출했습니다. 승부의 갈림차가 된 4쿼터. 9분 22초 남긴 상황에서 브래디가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켜 패트리어츠가 33대 32로 역전에 성공. 작년 슈퍼볼 대역전극을 재현시키는 듯 싶었지만 경기 종료 2분 21초 전 폴스의 터치다운 패스가 성공하며 이글스가 38대 33으로 재역전했고 패트리어츠의 마지막 공격에서 브래디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공격권을 뺏기면서 최종 스코어 41대 33으로 필라델피아가 승리했습니다. 이글스는 슈퍼볼 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57년 무관의 세월을 청산했습니다. 닉 폴스는 슈퍼볼 MVP를 수상하며 백업 쿼터백의 성공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시청자 수가 1억 명이 넘는 슈퍼볼은 30초에 5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 가격이 말해주듯이 경기 못지않게 광고도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치색이 빠지고 사회적 대의에 대한 메시지가 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픽업 트럭 브랜드인 다찌램의 슈퍼볼 TV 광고가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다찌램 측은 어제 저녁 제52회 슈퍼볼 TV 광고에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설교를 활용했습니다. 정확하게 50년 전인 1968년 2월 4일 킹 목사의 설교와 이번 슈퍼볼 날짜가 겹쳤다는 점에 착안한 광고입니다. 헌신의 가치를 강조한 킹 목사의 육성을 배경으로 깔면서 다찌램 픽업 트럭 운전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등을 소개했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킹 목사의 설교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간 시카고 트리뷴은 킹 목사는 차량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소비를 경계했는데 정작 이런 설교 메시지는 광고에 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휴머니즘을 부각한 광고를 내세워 잔잔한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비영리 기구 현대 호프온 휠스를 내세워 소아암과 싸우는 영웅들을 기렸습니다. 현대 호프온 휠스는 20년간 160여 곳의 소아암 병원에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슈퍼볼 광고는 대체로 평범한 유머와 사회적 대의에 관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맥주회사 버드와이저 광고에는 푸에르토리코 등 물이 필요한 곳에 캔으로 포장한 물을 보내는 조지아주 카터스필 양조장 직원들이 등장했고 버라이저는 자신을 구조해준 긴급 구조원들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또 한 차례 단기 예산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은 현재 단기 예산안의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8일까지 이민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는 3월 23일까지 정부 지출을 승인하는 단기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새 단기 예산안으로 6주의 시간을 벌어 그동안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어 정부 지출 상한선 제한을 풀어 회계년도 종료 때까지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단기 예산안 처리에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내부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흘 동안 연방정부 셧다운을 촉발시켰던 상원 민주당의 경우 이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이민법 개정안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독소 조항만 없으면 단기 예산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지난해 9월 이후 5번째인 단기 예산안 처리에 진력이 난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백악관으로 탈북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한 데 이어 백악관에서도 탈북자들과 만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한국에 사는 6명과 미국에 거주하는 2명의 탈북자를 초청해 환담을 나눴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북자 면담은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지성호 씨를 초대해 그의 역정을 이례적으로 취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탈북자와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정권의 인권 남용으로 초점을 옮길 기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전임자들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탈북자와 만남을 기자단에게 브리핑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옆에 지성호 씨가 앉았지만 다른 탈북자의 경우 신변 안전을 우려해 TV 카메라에 비추지 않는 다른 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탈북자 간 만남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탈북자와 접촉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고 건의해온 바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 내 오바마 케어 등록자가 43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뉴욕 주민이 지난해보다 70만 명가량 늘어난 4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주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 300만 명은 메디케이드에 가입했으며 74만 명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인 에센셜 플랜에 등록했습니다. 또 25만 3천여 명은 연방정부 규정에 적합한 충분한 커버리지를 갖춘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동 건강보험 가입자도 37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돈나 프레스케토어 건강보험 거래소 디렉터는 오바마 케어 사상 최고 등록은 오바마 케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처와 기업 그리고 개인 구매자들이 건강보험 구매를 쉽게 하도록 하고 기존 오바마 케어 규제 내용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뉴욕주에서는 오바마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각종 불평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핫라인 311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인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루 평균 10명의 한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사가 뉴욕시 1,300여 개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뉴욕시 311 핫라인 서비스의 2017년 이용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뉴욕시 311 핫라인 서비스에 접수된 전체 한국어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11 한국어 서비스 이용이 하루에 1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어 핫라인 문의 중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대형 쓰레기 폐기와 관련한 민원이 1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가로 4인치, 세로 3인치 이상의 대형 쓰레기를 버릴 경우 311 등을 통해 날짜를 예약한 후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예약 날짜 오후 4시 이후 거리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시위생국이 수거해 가는데 특히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의 경우 빈대 예방을 위해 플라스틱 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욕시 신분증 신청 문의, 접수 민원 사후 조치 문의, 자동차 분실,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 신청, 집주인 불평 신고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311 불평 신고 핫라인 한국어 서비스 이용 방법은 뉴욕시 어디서나 국번 없이 311을 누른 뒤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지난해 전국의 공항에서 압수한 총기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압수한 총기의 80% 이상이 탄창이 장착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전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3,957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연방교통안전청이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보다도 17% 증가한 것이며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5년 660정 압수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주일 평균 75정의 총기가 압수된 것으로 특히 압수된 총기의 84%에는 탄창이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총기는 전국의 440개 공항 중 절반 이상에서 발견됐는데 특히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달라스, 휴스턴, 덴버, 템파, 올랜도 등 전국에서 탑승객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항에서도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총기류와 같은 탑승 금지 물품을 휴대했다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면 승객에게는 최대 $13,066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항공사에 신고하고 붙이는 짐에는 화기류와 탄창을 실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 지하실 렌트 허용이 본격 추진됩니다. 뉴욕시가 서민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지하를 개조해 거주용 렌트를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은 브루클린의 이스트 뉴욕 지역에 있는 약 5,000채 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실을 거주용으로 개조해 렌트를 주는 것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지하실 렌트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며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의 장단점을 따져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는 주택 옥탑방과 지하실에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 불법 개조와 렌트를 금지하는 주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지하실 렌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렌트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지하실 렌트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인구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주 발표한 2018-2019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에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57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 등지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도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렌트를 줬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적발 시 건당 1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18기 LA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평창 올림픽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류 정치인들에게 올림픽은 물론 한국 이슈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한인 정치력 신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평창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의원들의 지지안을 이끌어내고 있는 LA 민주평통. 올림픽을 통해 주류 정치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돋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평화롭게 마치는데 이제 그걸 미 주류 정치인들한테 그 지지 성명을 받아내는 거 그게 주요고요. LA 평통은 올해 가장 핵심적인 추진 사업으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꼽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평창 올림픽 홍보 역시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력 신장 사업의 일환입니다. 더욱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력 향상 위원회도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이슈에 대해서 또는 우리 동포사회 이슈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협조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행사에 각 지역에 우리 평통위원 중에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을 주축을 해서 우리 정치력 향상 위원들이 그분들 행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정치력 신장의 초석이 될 차세대 육성과 여성위원회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통일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젊은 층과 여성위원들의 참여도 확대는 평통 지지기반 확대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LA 민주평통은 평창 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막식 참가를 비롯한 후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국제공항이 모든 출입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3주 동안 승객들이 탑승권 없이 안면 인식으로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카메라를 통해 승객의 신체 정보를 스캔한 뒤 이를 여권과 비자, 국가가 발행한 아이디 등과 대조해 탑승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당국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LAX의 탑승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여행객들의 탑승 수속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간초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4일 차별하는 기업의 수주 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여부, 출신 국가, 인종 등을 근거로 개인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갖고 있는 기업과는 수주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며 6월 1일 이후 모든 주정부 부서는 수주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내용의 차별 금지 협약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이 트레인 안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자고 있던 한 승객의 목을 칼로 긋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승객은 벨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불특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칼을 휘두르는 묻지마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철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 시 $100의 추가 벌금만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주차 위반 티켓을 받고 1차, 2차 납부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매년 $250씩 3년 동안 추가 벌금이 부과되는 등 모두 $1,000가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라즈 무게르지 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들이 기존 벌금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이민재판에 넘겨진 불법 이민자의 보석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음주운전은 사회에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석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민 판결은 리투아니아 출신 불법 이민자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이민 법원으로부터 $25,000 보석금이 책정되며 석방이 허용된 데 대해 연방국토안보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저지 한국학교가 지난 금요일 2018년 봄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봄학기는 총 15주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통한 올바른 2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KSS 고혈압 예방팀은 지난 금요일 여성 심장병 예방 강조의 날을 맞아 시니어들의 혈압 측정 행사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1인치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 차차 비로 바뀌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